요즘 그쵸, DP가 요즘, 유행인데 요즘 DP가 유행인데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군 법무관이 봤을 때 네. 어떤 것이 이제 문제인가? 허구이고 허구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품격 힐링 방송 오윤의 정민여 TV의 저는 정민여. 오윤혜입니다. 네, 오늘은 왠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 게스트분이 네. 저는 처음에 종교인인가? 아니면 철학자인가? 뭐지? 했는데 변호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단톡방에, 네. 오정TV 단톡방에 이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능 바닥에서 정말 찾기 힘든. 보석 희귀한, 같은 분. 보석 같은 분을 내가 발굴했다. 네. 오윤혜 씨가 발굴한 겁니까? 내가 발굴했다. 내가 이분을 발굴해서 더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너보다 훨씬 유명하신 것 같던데. 그건 맞아. 네,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이분을 처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을 때 네. 좀 지루할 것 같다. 제가 또 그래, 지루한 거 그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웃겨야 되는 거. 네. 웃길 병. 그리고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다가 내 인생에 뭔가 이정표를 만났다.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 아는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에 네. 이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분과 같이 EBS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 라디오. 뭐죠? 그 도진기의 천만 변호인인가요? 5천만의 변호인이라고. 네. 네, 저희가 또 최근에 1년 계약서를 쓰고 이제 같이 고정을 하고 있는 프로가 네. 있는데 토요일마다 그때 이제 제가 뵙게 된 변호사님을 거예요? 뵀는데 그 지루한 EBS 라디오에서도 내가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거야. 이분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아는 변호사 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더니 이건 진짜 이미 너무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이지만 우리 오정TV 시청자분들에게도 너무 많이 소문을 내드려야겠다. 맞아요.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 오, 맞아. 이지훈 변호사님은 오윤혜 씨 처음 보고 첫인상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EBS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변호사긴 하지만 법 얘기하면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제 활력소? 근데 EBS에서 라디오는 내가 100분의 1도 안 해. 거기서 말을. 네. 맞아요. 많은 말을 하진 않으시지만 왜냐면 존재 말하면 자체로 사고 나거든요. 방송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굉장히 정숙하시고 네. 누가요? EBS 라디오 할 때 정숙한 가면을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정숙하시지만 아무튼 그 분위기에서는 가장 튀는 한마디를 해도 제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예. 그것 때문에 또 오윤혜 씨를 부른 거일 테고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PD님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새실 정도로 이렇게 막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명언 제조기라는 그런 뭐 댓글들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요. 제가 2018년 12월부터 하는데요. 네. 그때는 제가 군 법무관이었어요. 군 법무관이요? 엄청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예비역 소령. 군대에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 법무관 임용 시험에 붙어서 군 법무관이 됐고 그리고 전역을 하고 2019년부터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거든요. 군 법무관이 엄청 힘들다고 했거든, 대기가.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뭐 여러 갈래로 갈 수 있잖아요. 자기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어떤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특별히 군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받아 적어 네. 빨리. 운명의 수레바퀴. 한마디 한마디로 진짜. 적으셔도 되고요. 사법시험을 보는 해에 제가 보는 해에 마침 군 법무관 임용시험이랑 통폐합이 돼요. 시험이. 제가 봤던 시험의 이름이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 법무관 임용고시.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군 법무관도 될 수 있고 사법고시도 패스할 수 있는. 와, 그럼 되게 좋은 기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응시표에
너가 하나만 시험 볼 거냐, 2개 다 볼 거냐를 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대부분이 둘 다 체크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1차가 커트라인이 서로가 달라요. 그럼 문제도 다 다른 거군요. 아니요. 문제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시험을 오. 하나로 본다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네. 이제 인원이 다르잖아요. 사법시험은 저 당시에는 1000명을 뽑았고 군법무관 임용고시는 15명을 뽑아요. 진짜 이거 뭐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적은 인원만 뽑죠. 네. 근데 1차 커트레인이 0.6점이 차이가 났어요. 0.6점이 낮은 거예요. 군법무관 임용 시험이. 네. 근데 제가 거기에 딱 걸린 거죠. 커트라인에? 네. 와. 그래서 군 법무관. 그래서 2차를 군법무관 임용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막 처음부터 어떤 네. 특별한 뜻이 그렇죠. 있어서 된 건 그러니까. 아니었고 상황에 네, 따라서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막상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군법무관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네. 우리도 일단 몰랐지. 일단 시험을 보자. 네. 바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붙었어. 그럼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알아보니 군사 법원 있잖아요. 네. 군대에도. 타령하거나 뭐 요즘 그쵸, DP가 요즘, 유행인데 요즘 DP가 유행인데 제가 네.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진짜 궁금하다. 들려주세요 지금. 네. DP를 군 법무관이 봤을 때 네. 어떤 것이 이제 문제인가? 허구이고 허구이고. 오, 어떤 팩트 것이 체크.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 그럼 일단 뭐가 허구야? 그럼 뭐가 허구지? 정혜인의 얼굴이 허구야. 맞아요. 그치. 그것도 허구죠. 네. 그런 군인은 있기 어렵죠. 맞아요. 그러면 요즘 DP가 워낙 이제 열광적인 음. 인기를 받고 있으니까 변호사님이 보셨던 약간 기억에 남는 그 탈영병에 관련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다 보셨죠, DP? 저는 못 봤어요. 네. 저는 못 볼 못 것 같아요. 봤어요? 아들 가진 엄마로서 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입이 될 것 같아서. 아들이 있으니까 더 봐야 돼요. 그래요? 내가 모르고 당할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상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실상과 허구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DP라는 게 군탈 체포조예요. 네. 그러니까 탈영병들 잡아오는 역할을 네. 해요. 네. 거기서 걔가 왜 DP가 되죠? 기억나세요? 왜냐면은 왜 DP가 됐지? 자, 그러니까 네. DP가 군탈 체포조가 되는데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헌병이 돼야 돼요. 헌병. 키 커서. 네, 우선 그거 이제 옛날에 헌병이라고 하고 지금은 군사경찰로 바뀌었죠, 이름이. 네. 군사경찰이 돼야 돼요. 걔가 어떻게 됐죠? 정혜인이? 정혜인이? 헌병이 된 이유. 키 큰 사람 나오라 그래서. 그쵸. 네. 네. 175 이상 했죠. 네. 자, 그러면은 175 이상의 네. 간부가 픽하면 네. DP가 돼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네. 체포 영장을 집행하거나 네. 아니면은 실제로 잡아. 긴급 체포로 해. 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국가의 수사권이에요. 국가 형벌권이 네. 키 175 이상의 아. 간부가 픽한다고 그걸 아무나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 국가 형벌권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네. 걔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근거가 있냐? 법적 근거가.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 법적 근거가 굉장히 해석에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법에는 이제 법을 봐야 되는데요. 법에 보면은 군사법 경찰관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체포영장. 이거 네. 수갑 채우는 거 네. 이게 그냥 우리가 탁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체포 장구류예요. 그러니까 수갑, 포승줄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사용 방법이 있고 교육을 받아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인권 침해잖아요. 네. 누군가를 딱 잡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권한이 없이 잡으면 폭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행사하려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냐? 근데 군사법원법에는 군사법 경찰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군 근데 검사. 그러면은 드라마가 허구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냥 암암리에 다 되고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는 어쨌든 명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시키고 있죠. 사실상 군탈 체포조를 그러니까 걔네가 군사법 경찰관은 아닌데 네. 군사법 경찰리예요. 이게 좀 다른데 리는요 관을 보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독자적으로 네. 네. 본인들이 막 이렇게 간부 없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부가 잡는 거 거의 박중사가 나오는데 네. 박중사는 군사법 군사관. 경찰관이에요. 네. 걔는 잡을 수 있어요. 걔가 잡는 거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건 되지만 네. 걔도 없이 병사들이 막 지들끼리 나가서. 다니면서 수갑을 채우고 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이게 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영화를 안 보려고 했었던 것이 폭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그렇게 없고 지금 현실이 좀 그런지. 그게 지금 보니까 시대가 2014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는 이제 폭행이 있었겠죠.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만연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윤일병 사망 사건 보면 엄청나게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고도 아무도 안 해요. 그걸 목격한 애도. 그러니까 방관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대가 분명히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부대도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네.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네. 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일과 시간 이후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있는데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다 집합을 시켜서 아니 군 변호사한테도 그래요? 일반 병사도 아닌데? 훈련 후보생. 후보생이니까. 네. 1개 후보생에 불과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 앉혀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데 네. 굉장히 1차원적인. 그쵸. 네, 그러니까 거수로 해요. 거수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집에 유력 인사가 있는 사람 유력이. 거수. 그러면 뭐 빼줘요? 힘든 일에서? 아니 빼주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들지 않아요 손을. 네. 그러면 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왜 끝나지 그런 않아요. 거예요? 분명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뇌를 풀 가동해서 네. 우리 뭐 친가 외가 뭐 친척의 누가 친척까지 있었지? 막 다 떠올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네.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관리하려 하겠죠. 혹시 네. 만약에 네. 얘를 어떻게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그럴 수도 없는데도 있죠. 좀 보호받으려면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서 실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뒤지게 더 맞는 건가?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때 훈련 받을 때 사단장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되게 높은 거예요? 투스타죠. 사단장이? 투스타 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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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네.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아요? 막 그런 뭐 각계 전투나 막 당연히. 화생방 같은 거 화생방. 훈련도 똑같이 받아요? 군인처럼? 유격. 네. 군인이냐니까? 군인 변호사. 행군. 뭐, 다 한대. 또 뭐가 있을까? 뭐 사격. 네. 뭐 다 하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고 로스쿨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걸 어떻게 뽑아요? 군법무관 시험이 폐지된 이후에 네.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 지원하면 아. 별도의 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뽑죠. 선발하죠. 그러면 요게 좀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가고자 하는 선호되는 그 분야예요? 아니면 어때요? 선호가 되죠. 선호가 되는, 왜냐면 이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네. 공무원이고 변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법조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군 법무관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공무원이고 안정적이고. 퇴직하면 네. 연금도 빵빵하게 나오고 하니까. 빵빵하게 나오고 하니까. 빵준서의 새로운 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박수! 나가사키 짬뽕이 아니죠.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왔습니다. 네, 바로 이 나가사키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도 네. 진짜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나가사키 전통 방식이요. 이 단풍나무 있죠? 네. 그걸로 만든 틀에다가 이 반죽을 부어가지고 카스테라를 만든다고 해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풍미가 좋고 또 고유의 결이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햇섭 인증은 기본이고요.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까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먹어볼 텐데요. 네. 자, 이 캐릭터가 이 빵준서 네. 님의 캐릭터인가 봐요. 네. 그렇죠? 제가 명장 박준서님의 캐릭터입니다. 자, 시그니처 시리즈 넘버 3 바로 나가사키 카스테라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혜 씨랑 빵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입니다. 어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라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미쳤어 이거. 여러분, 저는 이거를 광고 들어오기 전부터 아이 간식으로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안에가 굉장히 촉촉하고 여러분 약간 이게 느껴지실까요? 이런 쫀쫀함. 탄성감이 있어서 쫀쫀함이 있어서 이게 그냥 입안에서 그냥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착착 감기는 느낌이에요. 네이버에 빵준서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빵 종류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경하시고 나가사키 카스테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송 메시지에 뭐 남겨야 되죠? 바로 오정TV 남기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계속 맛있어. 먹고 싶어. 계속 먹어. 계속 먹자. 여러분 빵준서의 나가사키 카스테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먹자. 근데 이분은 되게 특이한 이력이 네. 몇 년만 있으면 퇴직이고 연금도 빵빵하게 네. 받는데 그 전에 나오신 거야. 왜? 본인의 어떤 인생에 이게요. 혹시 연령대들이 저희는 80년대생 맞춰보세요. 30대 30대 네. 중반. 후반, 네. 네, 중후반입니다. 네, 중후반. 네. 이게 40대가 되면요. 네. 제가 44살인데 네. 40대가 되면 에너지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마흔을 항상 준비하라고 네. 언니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원래 좀 새로운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험을 좋아해요. 모험을. 근데 그랬던 마음이 좀 40대로 넘어가면서 약간 이게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늙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데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50대가 모든 사람의 원숙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꽃이 확 피는. 네, 50대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과시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40대거든요.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30대까지는 네. 아직 어려서 시행착오도 네. 있고. 어려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찾는 기간이고 네. 40대에는 그거를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 법무관을 해서는 네. 제가 원하는 그런 50대를 맞이할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50대는 뭔데? 제가 원하는 50대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뭐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원해요. 되게 추상적인데 이 자유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가 포함이 되죠. 경제적 자유도 네.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는 가장 그거는 하위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안 되면 다른 거는 솔직히 네. 그냥 나의 희망에 불과한 것들이죠. 실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50대에 그래요? 50대에는 그걸 이제 실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50대에는 그쵸 실현이 돼야 되는 그게 절정에 이르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50대 인생의 때는? 원숙기 모든 사람의 원숙기는 50대예요. 그러면 그럼 40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진짜 중요해요. 40대에도 놓쳐버리면 사실 조금 이제 동력이 더 떨어지니까 더 어려운 아마 거죠. 저희 오정TV 보시는 이 시청자들 중에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30대도 알고 많긴 있거든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변호사님이 솔루션 주시는 것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또 나는 이렇게 40대, 50대, 60대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40대가 되면 어쨌든 신체적으로든 뭐 호르몬적으로든 모든 게 좀 약간 떨어지면서 오히려 우울증이 좀 찾아오고 힘든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울증이 왜 오냐면요. 네. 혹시 우울증 알아보셨어요? 그럼요. 지금도 우울증이에요. 전혀 조울증 우울증 아니냐? 맞아요. 조울증이에요. 정확히 하자면 조울증입니다. 안 알아보셨죠? 네, 저는 20대 후반에 아주 잠깐. 지금은 우울증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 언니 이렇게 계속 난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은 너무 가정적이고 우리 남편은 파워 있고 난 너무 행복해. 요게 오히려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 후반에 한 3년 내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뭘 해도 나아지지 않고 뭘 해도 무기력하고. 그러면은 겪으셨잖아요, 네. 이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굴곡이라서 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려간 사람이 반드시 올라오진 못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뭐 회복력이란 말이 유행인데 네.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내려간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친 거를 내가 네. 인정을 하고. 근데 저도 30대 중후반에 이제 엄청난 우울증을 겪으면서 한 10개월 동안 잠을 이제 못 자는. 맞아요. 10개월 동안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이 넘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잠을 맞아요. 안 잘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었죠. 네. 그런 생활을 이제 한 10개월 정도 했단 말이에요. 오래 하셨군. 저도 약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인데, 그러니까 좀 심각한 우울증이죠. 근데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지금의 내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그쵸. 싶지 않은 거. 지금의 내 상태가 너무 싫은데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니 과거의 나의 선택 때문이야. 과거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맞아. 내가 네.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원망이거든요. 네. 과거를 원망해요. 맞아요. 그리고 후회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를 살 힘이 없어. 그치. 미래에 지금 대한 너무 이유도 없고. 아무 에너지가 없어. 아니야, 어. 이유는 있어. 근데 뭐예요, 원동력이 이유가? 없나?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사람마다 이렇게 딱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적으로 될 수도 있고. 네, 가족이 갑자기 뭐 죽음을 당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약간 실패를 하게 되면서 계속 후회를 하고 너의 선택에 이걸 대해서 사실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할 것도 아니고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다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예는요, 그냥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사업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네. 또 그런 것들은 이벤트인데 누구는 그런 걸 겪어도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왜 우울할까? 왜? 그거는 내가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내 삶에 내가 없다는 건 어떤 뭐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돼. 대학 네. 졸업하면 취직해야 돼. 그 다음에 결혼해. 아기를 낳고 그리고 뭐 또 직장을 다니고 그런 일이 마치 무슨 타임 테이블처럼 누가 정해놓은 것처럼 쭉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지 맞는지 그런 걸 알지도 못한 네. 채.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교육을 해요. 집단 네. 교육이고 네. 자기의 개성을 잘 살리지 못해요. 그런 교육을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아요. 네, 공교육에서. 획일화돼 있잖아요, 다. 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막 그 타임 테이블에 나를 맞추느라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 졸업하면 빨리 취직해야 돼. 맞아요. 그다음에 빨리 결혼해야 돼. 맞아요. 빨리 애 낳아야 돼. 더 늙으면 애 못 낳아. 결혼 안 하면 어떻고 애를 못 낳으면 어때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시간을 못 가지니까 내가 없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고 나의 직장이나 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누가 나를 규정한 그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아. 그러니까 착각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근원적인 네. 물음이다. 네. 근데 난 가야 될 것 같아. 오윤혜 씨는 아 그래요? 오윤혜 씨는 일단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나를 내가 누군지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를 알려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생각의 힘. 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요. 결혼 전과 후를 제가 여쭤봐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쭤보면은 본인들이 제가 저 사람은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저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결혼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나부터도 몰라. 내가 날 그런데, 모르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을 알겠어요? 네.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먼저 나를 알고 그걸 우리가 수신이라고 하죠. 수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네. 나를 보는 만큼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방을 알아보는 거, 지인이라고 해요. 수신 지인. 예. 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조직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치인이라고 하죠. 수신 지인 치인.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데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생각의 책을 기준이, 읽어야 되나? 네. 생각 기준이 뭐냐? 네. 생각의 기준은 네. 살이에요, 살이. 살이? 예. 그 스님 몸에서 나온다는 살이요? 발음이 똑같은데요. 네. 그건 아니고 일의 이치. 일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시비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 그러니까 사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사리를 세우는데 그 방법은요. 저는 논어라고 생각을 해요. 노나요? 논어. 네. 이 공자의 말씀이었나요, 네. 노너? 논어, 공자. 네. 예, 공자. 제가 지금 논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아류 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논어를 세우는 거예요. 기존의 논어 말고 사실 네. 기존의 논어들은 내 삶이랑 솔직히 연관성을 맺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냥 이건 좋은 말씀. 네, 공자의 말씀. 근데 나는 내 삶을 당장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에 영향을 못 미쳐.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어의 그 말을 네. 내 삶에 접목시키는 거. 그게 이제 아류 논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류 논어요.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나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주가 있어요. 네. 다. 그럼 그 우주를 탐험하는 건데. 소우주를 탐험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뭘로 할 거냐. 네. 내가 그냥 벽면 수행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진 않거든요. 그러려면은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 네.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논어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공자는 위대한 성인이 맞아요. 네. 신은 아니지만 네. 그 위대한 성인이 해놓은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논어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성찰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뭘 원하냐? 내가 좋아할 사람과 미워할 네.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 좋아할 네.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이놈 저놈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공자가 강조하는 건 그 미워하는 법, 제대로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논어는. 근데 이 말씀하셨듯이 나도 모르는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드레빗에서도 나도 모르는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서도 즐겁고 둘이서도 변호사님 광고입니다. 둘도 즐거운 바로 하드레빗닷컴에 가시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연인끼리 그리고 부부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콘돔부터 시작해서요. 네, 여러 가지 우머나이저 제품들도 뭐 나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가보시고 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레빗닷컴은요, 구글에서 하드레빗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저희 오정TV 댓글에 링크 걸어뒀거든요. 이거 통해서 가셔서 오정TV 보고 구매한다라고 하시면 사은품 완전 빵빵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하드레빗닷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성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성생활. 네, 중요하죠. 성생활. 네. 어떤 뭐 갖고 계시는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 결혼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결혼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결혼이란 건 네. 전혀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뭐 각자 이제 그러니까 각자가 아니죠. 공동의 경제적인 목표, 공동의 뭐 육아에 대한 목표, 공동의 성생활을 위한 목표, 요게 이제 다 세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많은 경우에는요. 그거를 도외시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네. 뭐 좋은 성격, 네. 뭐 좋은 집안 막 그런 거는 얘기를 하지만 네. 나랑 성적으로 맞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저희 방송은 그런 거 막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람들이 네. 그 얘기를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보면요 결혼이라는 건요 법적인 정의가 성적 결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성적 결합. 법적으로도 네.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아니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닌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 보면 혼인에 네. 대한 의미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네. 설시가 되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 결합만 중요시해. 근데 성적인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본인 나중에 이제 이혼 상담할 때 보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부부 성생활은 어떠냐? 네.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굳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부들이 섹스 리스인 경우도 많고 네. 근데 본인은 이래요. 특히 여성분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절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성관계를 안 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자기 기만이라고 봐요. 자기 기만이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건.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욕망에 굉장히 솔직하지 못해요. 본인의 맞아요. 욕망을 드러내는 거를 왠지 무슨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돈 밝히는 거 안 되고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막 뭔가 그런 거를 이야기해도 안 되고 금기시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여기 특히 성적인 거는요. 특히 여자가 성적인 네.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지만.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혼 네.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를 굉장히 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만약에 섹스리스야? 나랑 맞지 않아. 그런 부분이. 근데 다른 건 다 맞아. 네. 그렇다고 해도 그게 내가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네.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원인을 찾아보면요. 성생활이 없는 거. 내가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바꿔 말하면 나는 여자고 네. 상대방도 남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자로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아.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해주신 얘기가 제가 너무 와닿는 게 제가 실제로 남편이랑 가장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바로 그 성적인 결합이 없었을 때거든요. 섹스리스 부부로 살았을 때 그냥 서로 이제 편하고 육아하느라 지치고 그래서 그냥 괜찮아. 난 지금 좋아. 뭐 무슨 부부끼리 막 남녀 사이야. 막 요랬었는데 이게 진짜 스스로를 조금씩 좀먹게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밤마다 누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을 왜 하냐. 네. 그러니까 애기 나서 애기 키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결혼만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결합이잖아요. 남녀의 결합이고 그리고 그 결합 안에서 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고요. 결혼하면은 누구 아빠 엄마, 누구 며느리 사위 맞아요. 그 역할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것을 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 진짜 와닿네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남겨주신 명언이 또 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혼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결혼 준비 단계에서 물론 그건 이혼할 필요가 없지만 네. 결혼 준비 단계에서 한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자, 시어머니가 막 과도한 예물을 그렇죠. 원해요. 네. 과도한 예단을 원해. 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해. 네. 근데 그러면서 파토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파토가 나면 다행인데 다행이죠. 그거를 막 무마해. 네.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가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 뭐 인생의 결혼 네. 뭐 내가 또 시어머니랑 뭐 그 예단하러 갈 일 없고 혼수할 일 없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참자.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게 예물이나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지만 네. 그게 결혼하면은 다른 상황에서 그 똑같은 그럼요. 문제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런 문제는 해소가 안 돼요. 네.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혼하기에 점점 더 안 좋은 조건이 돼가는 거예요. 나이도 더 들고. 그렇죠? 네. 나이 들죠. 경단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이가 한 명이었어. 근데 내가 그때 이혼 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둘이야. 그런 경우가 진짜 제일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은 스스로 본인의 입지를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하는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참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문제 해결하던가.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되겠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병 생기고 그러다가. 그렇죠. 그럼 네. 나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거 문제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난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겠어. 요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요 문제가 발생했지만 뭐 다음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를 서로 같이 잘 봉합해서 뭐 가정을 계속 끝까지 잘 유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제가 발생하면 네. 이혼할 거야가 아니라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되려면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네.
내가 먼저 이거 문제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근데 대부분 참는다는 거죠. 왜 참냐면 내가 이것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분란이 되니까 맞아요. 싫으니까 그냥 참자.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거 문제다라고 같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너가 이상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해버리면 가스라이팅이지 그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내가 이혼을 고민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참고 살던가 둘 중에 네.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참고 산다는 거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은 이만큼 참지만 그 다음엔 이만큼 참아야 되고요. 이게 점점 내려가고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내가 무언가에 참잖아요. 참는다는 건 희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던가 네. 보상이 없이 계속 참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쵸. 그거는 결국 나를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 시도도 안 하고 무조건 참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변호사님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결혼과 이혼 이혼했죠.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잘 되셨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요, 저를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29살에 결혼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숙대를 다니다가 네. 고대로 편입을 해요. 한 23살인가? 4살에? 그리고 고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림동 가서 고시 공부를 해요. 네. 그리고 시험에 붙어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진짜 착착착착 코스대로 네. 밟으셨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29살이지만 네. 사회 경험이 전혀 없고 인간에 대한 통찰은 물론 이거니가 네. 나에 대한 통찰도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나이가 됐으니까 한 거고 네. 결혼 생활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혼은 용기가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혼을 한다는 건요. 이제는 정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네. 아무런 통찰 없이 그냥 무작정 또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이혼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제가 선택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혼을 그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네. 이제 그 이후의 삶은요.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의존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게 또 좀 편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기대서 그냥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혼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혼 후의 삶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라는 말이 오롯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그렇죠. 선택도 내가, 책임도 내가. 근데 사실 원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건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혼자 또 착각한 거예요. 있는, 이것도 네. 자기 기만이네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인데 네. 아무튼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나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해서는 뻔하겠죠.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그런 면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변화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변화도 사실은 그냥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난 괜찮아 하면서 일에 더 매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자기 기만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파워 NK3를 드시면서 자기 몸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호사님께 홍삼 좋아하세요? 평소에 챙겨 드세요?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진짜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NK3라는 게요, 면역세포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파워 NK3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홍삼 베이스에다가요, 황칠, 침향단, 숙지황 등 이 부원료까지 확실하게 챙긴 바로 그런 아주 고급 재료로만 가득 찬 제품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제가 홍삼을 네. 잘 안 드세요? 그럼 안 드셔도 돼요, 변호사님. 그래도 먹어볼게요. 아니요. 안
안 좋아하시면 안 드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아, 몸에 좋다니까. 자기 기만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님. 아니죠. 몸에 좋은 거는 먹어야죠. 네. 자, 변호사님께 이제 파워 NK3 제품을 드렸고, 근데 맛이 일단 있어요. 거부감이 없는 맛이어서, 이렇게 약간 뭐 홍삼이니까 막 달아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씁쓸한 맛 가운데 또 중간에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어서 부담 없이 드시기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케이스가 마음에 네. 드네요. 아, 케이스가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파란색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하얀색과 파란색이 약간 이런 거 좋아해서요. 아, 네. 되게 저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네. 의아하네요. 지금 이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선물하시기도 그래서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저희 오정TV 통해서 구입했다 하시면은 또 사은품도 드리니까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걱정하는 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죠, 사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네. 궁금한 겁니다. 네. 그걸 물어보시는데 내 삶의 중심은 나예요. 여전히 아이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서 있으면요. 아이는요. 아직 미성년 자녀잖아요. 아, 네. 그럼 아이는요. 부모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근데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요. 근데 마치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한 것처럼 과정을 자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되게 네. 확 이렇게 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불안해 보여, 불행해 보이는 건요. 네. 본인의 생각을 아이한테 투영한 거예요. 아이들은 되게 강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강해요. 우리 자신도. 근데 자꾸 이혼은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우리가 뭐 사업 실패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은 이벤트이고 내가 이혼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벤트들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오정TV 그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되게 와닿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다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혼 한번 생각 안 해본 부부 없을 거고 이혼했을 때 가장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이 내 아이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걱정인데 그런 걸 너무나 명쾌하게 솔루션을 주셔서 되게 와닿네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일단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마음부터 챙기고 나부터 좀 바로 선 다음에 그 격가지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뭐 요 정도로 제가 좀 쉽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요. 네. 마지막 명언 들려주시고 그러면 네, 이게 끝내죠. 우리 삶은요. 그러니까 폼생폼사라서요. 멋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네. 사람이 멋있어야 돼요. 아유, 태어나 이렇게 안 멋있게 태어났는데 아니에요. 어쩝니까? 아니 그거는 나의 이 외모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내면에서 나오는 매력이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북극성이 오정TV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배너 광고도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배너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은 변호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전 이만 갈게요.